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네네. 샘플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로제나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치동 초등영어 비밀노트의 저자이시고 또 대치동에서 오랫동안 영어 강사를 해오고 계십니다. 특히 선생님께서 대치동에서 영어 유치원도 거쳐셨고 국제학교나 외국인 학교 학생들 주로 지도해오고 계시잖아요. 우리 그런 친구들은 어떤 영어 수업을 받고 어떤 교재를 활용하고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선생님께서 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reading comprehension이랑 이제 책 novel study로 많이 하는데요. 이제 reading comprehension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그 출판사에서 나온 뭐 스펙트럼 리딩 같은 걸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novel study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책을 이렇게 준비를 조금 했는데 요런 책들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은 요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짧은 요런 이렇게 챕터북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챕터북 같은 경우랑 요런 한 권의 이 장단점이 있는데 요거는 이 한 작가가 그 여러 가지 스토리의 그 시리즈로 쓰는 거잖아요. 이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요 책 같은 경우는 I Survived라는 시리즈로 역사적인 사건에서 내가 거기서 생존한 이 한 소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1944년 더 나치 인베이션, 그러니까 2차 대전에서 이제 이 아이가 여기서 서바이벌을 한 거여가지고 같이 역사적인 사건이랑 같이 이거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비슷한 걸로 뭐 많이 흔히들 아시는 뭐 매직 트리 하우스라던가 주니비 존스라던가 네이터 그레이시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요런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그냥 아는 소설북들 요렇게 해가지고 요런 책을 읽고 디스커션을 하는데 그리고 그 디스커션 한 걸 가지고 같이 이제 라이팅 교재, 그래서 라이팅 교재 같은 경우는 요런 책을 많이 씁니다. Right on Track 같은 요것도 이제 여기 안에를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샘플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책들을 위주로 쓰는데, 라이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떠한 교재보다는 아이들의 생각을 조금 더 건드려주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초등 정도 넘어오면 언어적인 개념보다는 사고력, 논리력, 창의력을 같이 가져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교육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RC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non-fiction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픽션을 픽션 책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필요한 그런 것들의 자료나 이런 것들은 제가 non-fiction적인 거를 주거나 아니면 뉴스 아티클 같은 거를 주거나 해가지고 이제 조금 같이 확장을 시켜주려고는 해요. 아, 그러면은 책 하나를 가지고 이제 이해했는지랑 플러스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또 그걸 가지고 라이팅을 하는. 맞아요. 네. 그런 방식이 맞아요. 이렇게 확장해가는 수업이군요. 거기서 또 만약에 아까 그 예를 들어서 Survived 같은 책에서 역사적인 게 나왔으면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또 이렇게 뭐 읽어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또 확장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네네. 그러면 우리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꼭 다니지 않더라도 집에서 그렇게 사고를 확장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거를 추천을 드리냐면은 일단 저희 이제 요즘에 하도 뭐 미국 원서 해가지고 미국 원서가 좋다는 건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미국 원서 읽는 뭐 학원도 있고 뭐 미국 원서 읽는 뭐 그런 커리큘럼을 이제 다 넣고 하는데 그거를 그 구글에 보면은 렉사일이라던가 아니면은 리딩 레벨을 이제 그 책을 이제 할 수 있는 그게 있잖아요. 알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의 리딩 레벨에 맞는 아니면 조금 쉬운 맞거나 그러니까 그게 좀 반대예요.
올린다기보다는 네네. 맞거나 조금 쉬운, 특히 조금 쉬운 책 같은 경우는 혹시 Audible이라는 사이트 아세요? 아마존에서 나오는 그게 이제 그 듣는 오디오북에 네네네네네. 같은 책을 진짜 한 3, 40번 들리게 해주는 거예요. 아, 그럼 나중에 이게 줄줄줄줄 외워져요. 아, 특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정말 쉬운 책 한 권, 뭐 예를 들어서 주니비 존스라던가 정말 쉽게 읽을 수 있는 책 한 권, 그 다음에 본인 리딩 레벨에 맞는 책 한 권을 해서 한 권은 그냥 자기 레벨에 맞는 책 같은 경우는 그냥 재밌게 읽고 뭐 이렇게 하고 한 권은 그 책을 외워버리는 거죠, 아예. 아, 조금 사실 낮은 이게 레벨의 책이요, 선생님? 네, 음. 많이 낮아도 돼요. 아, 많이 사실 낮아도 그래서 된다. 저는 여기 또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이 저니스라는 미국 교과서예요. 아, 네네네, 맞아요. 네, 이 미국 교과서로 많이 쓰는데 네. 이 미교 같은 경우는 한 요런 정도 한 페이지라도 좋아요, 사실. 음, 일주일에 한 페이지. 이 아, 정도라도 이게 쌓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영어 유치원 다닐 때 빨리, 어머님들께서 아웃풋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쵸, 근데 그쵸. 아이들의 발달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한계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짧은 스크립트를 애들한테 한 네 문장, 다섯 문장을 주고 일주일씩 그걸 외우게 시켰었어요. 스피킹 아웃풋을 위해서. 아, 근데 그거를 잘 따라온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또 이게 그러니까 응용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나온 것들을. 그래서, 이게 확실히 효과가 있었고, 또 있구나라는 걸 해서, 정말 그냥 짧게, 한 문장이라도 좋으니까, 한 문장씩이라도, 만약에 음, 뭐, 되게 책에서 재밌는 표현이라던가, 그거를 한 문장이라도 외우고, 확실하게, 그러면 그 다 잡는 거거든요. 사실, speaking, listening, 그 다음에 writing, reading을. 그다음에 아, 어디블 같은 그런 거를 계속 틀어놓는 거죠. 실제로 제 학생 중에서 진짜 해리포터 바가 있었어요. 어, 해리포터를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해서 그 책 한 권을 한 2년인가? 그것만 아, 걔는 음악 대신 그걸 듣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음악을 우리가 들으면은 계속 그걸 외우잖아요. 나중에 그쵸, 가사를 그쵸. 이렇게 외우는데 걔는 그거를 계속 들으니까 진짜로 살다 온 애처럼 영어를 하더라고요. 아, 네. 처음에 음, 이제 듣기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부담 없이 음, 이거 듣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좀 일단은 자기가 어 반복해서 음, 노출을 시키고 여러 가지 컨텐츠를 이용하는 것을 음, 추천드립니다. 듣기는. 음. 그러니까 막 그다음에 궁금한 게 있어요, 읽기 같은 선생님. 네네. 죄송해요. 제가 짧게 해달라고 해놓고 중간에 질문하고. 그 네네, 듣기 같은 괜찮아요. 경우에는 또 왜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많이 이렇게 발굴해서 막 이렇게 듣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딱 몇 가지만 정해놓고 반복해서 이렇게 듣는 게 더 좋을까요? 네. 저는 두 가지를 다 추천드려요. 하나는 아, 그냥 아이가 뭐 그냥 이렇게 룰루랄라 볼 수 있는 거 플러스 음, 반복할 수 있는 거. 반복은 계속 반복을 하고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를 정해서 걔는 끝까지 계속 하고 음. 그다음에 또 그냥 뭐 편하게 해서 이거를 꼭 한 가지 법칙이 아니라 둘 다 병행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요즘에 많이 바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약간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음악 듣듯이 음, 그냥 좀 생활화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은 많이 만들어주면 많이 만들어줄수록 좋으니까 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를 음. 추천드립니다. 네, 네, 네. 좋습니다. 듣기 말씀하셨고. 이제 읽기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초등이니까 부담 없이, 그다음에 본인이 흥미 있는 걸 위주로, 뭐, 챕터북이라던가 아니면은 조금 호흡을 짧게 가고 싶다라고 하면 아까 보여드린 미국 교과서, Journeys라던가 Wonders라던가 Treasures라던가 이런 식으로, 왜냐면은 이 미국 교과서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 가지 텍스트를,
짧게 볼 수 있으니까 다양한 거를 그래서 그런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제 뭐 reading comprehension 같은 경우 뭐 스펙트럼이라던가 subject link라던가 bricks reading이라던가 맞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들이 얼만큼 확 읽고 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 영어 책과 그 다음에 책 읽기와 언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책들을 활용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쓰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웃풋이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들어있는 거에서 이제 나오니까 정말 좀 가장 단순하지만 만족스러운 아웃풋이 나오려면 인풋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맞아요. 처음에는 인풋에 집중을 하시고 그다음에 아웃풋 같은 경우는 많이 써봐라. 정말 많이 써봐라라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떤 것들을 그다음에 써보면 말 될까요? 어떤 것들을 뭐 써보면 일기라던가 아니면 정말 일사적인 거 있잖아요. 일기. 뭐 엄마한테 편지 쓰기, 선생님한테 편지 쓰기, 뭐 내 생각 꽃을 보고 써보기, 뭐 여러 가지 뭐든 좋아요. 그냥 많이 써보는 거죠. 그 다음에 말하기 같은 경우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말해봐라. 이제 아이들이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그리고 말하기는 사실 저희가 듣는 거를 말해요. 그쵸? 저희가 막 단어를 창조해서 말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거를 말을 하기 때문에 많이 듣고 그 많이 들은 걸 한번 연습해서 많이 말해보면 어느 순간 어휘력이 쌓여서 이제 입이 터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가 말하기로 그다음에 연결이 되고, 그죠? 네. 네네네네. 문법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저희는 라이팅을 하는데 문법이 틀려요. 틀려도 괜찮아요. 네,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내보내는 게 중요해요. 초등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미국, 현지인 아이들도 스펠링 틀리고 문법 틀리고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막 정확하게 막 그렇게 보다는 조금 유연하게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런데 궁금한 게 단어. 있어요. 네. 네네네. 질문이 많죠. 근데 지금 궁금한 게 이게 뭐 사실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이제 제가 현실적으로 보면 그 문법 굉장히 빨리 시작하시더라고요. 또 이제 강남에 있는 어머님들께서. 문법 맞아요. 굉장히 빨리 시작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이렇게 빨리 시작 안 해도 되는데라고 하는데도 맞아요. 다 같이 한 초등학교 뭐 1학년, 2학년만 돼도 어머님들이 문법 수업 따로 열어달라고 막 하실 정도로 굉장히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실제로는. 예. 어떻게 그리고 생각하세요? 예. 사실은 레벨 테스트에서 문법을 틀리면 점수를 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말하는 이제 문법이 조금 틀려도 괜찮다라는 거는 뭐 라던가 더라던가 아니면 약간의 뭐 s 붙이는 그런 스펠링스러운 그런 것들은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은 큰 흐름에서는 약간의 문제가 되지 실수는 않는다. 그죠? 조금 예. 네. 그런데 이제 완전히 스트럭처가 이렇게 막 어긋나서 하는 것들은 당연히 잡아줘야겠죠. 그런 것들은 문장을 통으로 이제 외워가면서 하는 거 아니면 익혀가면서 하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리는데 약간의 문법 하나하나 그런 좀 작은 실수는 조금 괜찮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단어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 아이들이 외우는 거 좀 많이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 성향상. 맞아요. 근데 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하루에 한 5개. 그러니까 몰아서 하려고 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스트레스가 되고 너무 많아지고 그러니까 뭐 하루에 2개, 3개, 5개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단어는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단어를 안 외우고 영어를 잘할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그런 방법은 없어요. 네. 딱 정의 내려주니까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 영어 비밀 노트의 우리 저자님 로제나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